올해 증시에는 오랫동안 이어져온 성공 공식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업은 엄마가 객장에 나타나면 주식을 팔라는 격언도, 소문의 사고, 뉴스에 팔라는 통설도 모두 무색해졌습니다. 그 중심에는 동학개미가 있었습니다. 똑똑해진 개인 투자자들은 코로나 국면 속 우리 증권 시장의 구원투수 역할을 톡톡히 했는데요. 반봉건 기관과 외국인을 다 몰아내자. 우리가 주식시장을 먹어버리자. 위기는 곧 기회. 코로나19가 낳은 전대미문의 경제 위기 속에서도 낙관론에 베팅하며 증시를 떠받친 동학개미들. 폐렴 정도겠지, 감기 정도겠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고 들어왔던 거고. 아주 고율의 수익을 누리고 있는 동학개미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빚내서 투자하는 빚투 역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100만 원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뭐 다시 500만 원, 1000만 원 그렇게 점점 늘려가서 나중에는 뭐 1억까지도 투자하시는 분을 봤거든요. 분명히 버블의 전조다라고 해석할 조짐도 존재한다는 거죠. 그동안 외인과 기관 세력에 밀리며 주식시장에서 성공과는 거리가 멀었던 개미들. 동학개미 운동은 과연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을까요? 하루 사이 주식가치 56조 원이 사라졌습니다. 주가와 원화 가치가 폭락하고 8년 5개월 만에 프로그램 매매 호가가 정지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올해 초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봉쇄 조치에 들어가자 주가 역시 수직 하락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공포 속에 2200을 넘던 코스피 지수는 급기야 1400까지 곤두박질 쳤는데요. 이 시기 외국인과 기관은 팔자 행렬을 이어가며 40조 원이 넘는 매물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39조 원이 넘는 주식을 사들이며 폭락 장세를 떠받쳤습니다. 통상적으로 경제가 나빠지면 사람들은 주식 투자를 잘 못하게 됩니다. 겁이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글로벌 경제 위기나 IMF 외환 위기 때는 주식에서 돈을 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학습 효과가 좀 많이 생긴 것이죠. 경제는 망하더라도 언젠가는 살아날 것이다. 이러한 기대 심리에 돈은 빠르게 유입됐습니다. 주식 매수를 위한 대기 자금인 투자자 예탁금 역시 1월 26조 원에서 6월에는 50조 원을 넘었는데요. 한국 증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겁니다. 거래 대금이 과거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상황에서 신규 계좌까지 많이 유입되다 보니까 증권사들의 리테일 본부의 실적들은 사실 과거 유례 없이 가장 호황을 누리고 있는. 지금은 한때 40조 후반대, 50조대까지 갔으니까 이게 2배 늘어난 거거든요. 뭐 신용잔고 이런 것들은 역대 최고치를 계속 넘어서고 있거든요. 주식시장으로 돈은 빠르게 몰려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물 경제는 위태로운데 증시에는 유례없는 광풍이 분 것. 이례적인 주식 투자 열기에 사람들 사이에선 안부를 묻는 대신 어떤 주식 샀어? 오늘은 얼마나 올랐어라는 인사말까지 등장했습니다. 외국인이 내던지는 삼성전자 주식을 주워들이고 돌격 앞으로를 외치며 방어하는 모습이 마치 동학 농민운동과 비슷하다며 동학개미운동이란 신조어까지 생겨났습니다. 반봉건 반회세. 딱 맞는 것 같은데? 반봉건 이거 기관이잖아. 기관 투자자. 반회세 이거 외국인이잖아요. 우리는 반봉건 기관과 외국인을 다 몰아내자. 우리가 주식시장을 먹어버리자. 라는 운동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 현상이었습니다. 한국에 동학개미가 있다면 미국에는 적극적 투자자 로빈 후드가, 중국에는 잘라내도 다시 자란다는 뜻의 부추가 증시를 쥐락펴락했는데요. 그 힘은 바로 풍부한 유동성에서 나왔습니다. 세계 각국의 얼어붙은 경제를 위해 시중에 막대한 돈, 이른바 헬리콥터 머니를 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사상 최대 유동성을 공급했고 경기가 좋아질 때까지 정부는 계속 돈을 풀 거라는 믿음 아래 개미들이 증시에 대거 유입됐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형태로도 개인들에게 많이 갔고 또 기업에게 대해서도 기간산업 안정자금 형태로 돈을 많이 풀어서 지금 총 유동성이 약 3,000조 이상 풀려 있는데 이 돈의 상당수가 증권시장으로 오는 이런 유동성 효과가 겹쳐지면서 증권시장이 상당히 활기를 띨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례없는 초저금리에 유동성 공급까지 확대되자 돈이 가장 먼저 몰린 곳은 부동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집값에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투자처를 잃은 돈은 곧 증권시장을 향했는데요. 지금 은행에 적금이나 이런 거 해봐야 돈이 거의 안 되거든요. 아무래도 고정 수익만으로는 이제 생활하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느끼는 거죠. 폭락을 한번 했으니까 사람들이 지금 사면 나중에 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과거에도 그랬으니까. 증권시장이 이상 과열되자 정부는 지난 6월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의 경우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하되 2023년부터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과세하고 하지만 문제는 시기였습니다. 최근 부동산 증세와 맞물려 세금을 너무 많이 거두려 한다는 볼멘 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온 겁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는 용어도 있듯이 이제 위험을 부담하고 이제 큰 수익을 얻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또 세금을 매긴다는 거는 개인 투자자로서는 좀 억울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 문 대통령은 개인 투자자의 의욕을 꺾어선 안 된다며 정책의 보완을 지시했습니다. 세수 감소를 다소 감수하더라도 소액 개인 투자자들의 건전한 투자를 응원하는 등 투자 의욕을 살리는 방안이 되어야 합니다. 그 결과 금융투자 소득세를 내지 않는 과세 기준선이 당초 발표된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대폭 상향됐습니다. 증권거래세는 내년부터 0.02%포인트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개인 투자자들을 응원하고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도록 금융투자세제를 개편하겠습니다. 동학 개미들의 문제 제기에 정부가 한 발 뒤로 물러선 셈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좀 이례적이지만 증시 부양에 대한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하나의 과정이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사실은 그 증시 부양은 여러 가지 선순환적인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부동자금이 증시로 유입되는 정책들은 저희는 그 적극적으로 그 수행이 돼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증권시장이 발달하게 되면 부동산 투기로 간 돈이 증권시장으로 또 갈 수가 있고요. 부동산에 비해서 증권시장은 주식을 산 그 돈이 기업의 투자자금으로 바로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주식시장을 자본주의 꽃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일각에선 넘치는 유동자금이 부동산 투자보다는 건전한 기업 투자로 유입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돈이 기업으로 흘러들어가 생산과 고용 창출, 더 나아가 소비까지 증가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낸다는 건데요. 이러한 동학 개미운동의 주역은 2030 젊은 세대였습니다. 사진은 가수잖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한 대학교 가치투자 동아리 회원들도 올해 초 주식 투자에 적극 뛰어들었습니다. 처음에 그 시드머니 어떻게 마련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이제 부모님한테 받는 용돈이랑 알바비 해가지고 자기는 작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막 밥 먹는 돈도 아끼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껴서 산 게 아니라 그냥 사놓고 제 식욕을 아낀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거죠. 그럼 소위 영끌 하신 거예요? 네, 그렇죠. 영혼을 끌어모았죠. 한 증권사의 경우 올 상반기 신규 계좌의 70%가 20, 30대 투자자였는데요. 돈이 몰리는 금융시장에서 세대 교체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의 고령화 문제가 굉장히 뚜렷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의 역동성들이 크게 떨어진다라는 부정적인 평가들이 많았는데요. 젊은 투자자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거래를 하는 성향, 그리고 조금 더 다양한 종목들을 발굴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활발하게 펼친다고 볼 수가 있죠. 이들은 빠른 정보력과 도전 정신을 바탕으로 직접 투자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을 바라보는 시각도 많이 달라졌다는데요. 삼양식품이라는 회사랑 카카오를 투자했었는데 이제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투자하면은 이제 주변 사람들이 진짜 먹고 있는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게 기업이 잘 팔리는 거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다른 라면보다 불닭볶음면 많이 먹게 되는 것 같고. 그렇다면 이 같은 젊은 세대들이 주식시장의 매력을 느끼는 이유는 뭘까요? 우선 손쉬운 비대면 계좌 개설과 스마트폰을 이용한 주식 거래 등으로 접근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적은 돈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부동산에 비해 진입 장벽도 낮은데요. 과거 기성세대가 부동산 투자로 재산 증식의 기회를 가졌다면 그들의 자녀인 2030 세대는 자신의 특성에 맞게 새로운 재테크 문화를 형성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부모님 세대랑 우리 세대랑 너무 다르잖아요. 이제 부모님 세대 때는 솔직히 투자를 안 해도 은행에 돈만 집어넣어도 연이율 10%를 받았는데 지금은 연이율 1%만 받으니까 사람들이 재테크나 투자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서 이제는 좀 보편화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굉장히 조심스럽죠. 집값도 너무 비싸고 다들 서울에 집을 사고 싶어 하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베이스가 없이 근로소득으로만 하려면 진짜 뭐 어떤 일을 해야 그렇게 벌 수 있을지 감도 안 잡히긴 하는데 이제 근로소득 말고는 이제 또 다른 금융소득이 있어야지 제가 나중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노후를 좀 꾸려나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주변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집 살 기회를 놓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초조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발현이 되면서 20, 30대의 유입이 좀 많았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청년들도 실업이 굉장히 실업률이 높고 이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금융시장에서 좀 만회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들이 이 주식시장, 금융시장에 뛰어들게 만들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젊은 투자자들의 대거 유입에 우려를 보내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투자와 생산적 활동의 균형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동학개미 들어온 이 동학개미들을 잘 유도해서 인생 팔자를 고친다는 이런 측면보다도 안전하게 투자를 한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일을 또 동시에 갖고 있는 이런 식으로 퇴로도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서울의 한 자산 운용센터. 주식 전도사로 불리는 존니 대표는 이번 동학개미 운동이 우리 사회가 금융 문맹을 깨우칠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런 걸 교육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한국에서. 학교에서도 안 가르치고 사회에서도 안 가르치고 직장에서도 주식 투자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고 한국이 금융 문맹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죠. 열심히 일하라고만 가르쳤지 네 돈이 열심히 일하게 해야 된다는 건 안 가르친 거예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동학개미의 형식을 통해서 주식시장을 들어왔다는 건 굉장히 고무적이에요.
가난하게 생각해서 부자들은 주식이 있는데 왜 가난한 사람들은 주식이 없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왜 궁금증을 가지고 공부하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생각하고 굉장히 짧게 생각하시는구나. 존니 대표는 좋은 주식은 계속 사고 팔고 하는 것이 아니라 노후를 위해 장기 투자하는 것이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미국 등 선진국처럼 어렸을 때부터 양질의 금융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간단하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주식을 사는 거는 내 기업의 오너십, 그러니까 내가 그 기업하고 동업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이 기업의 주인이 돼야 되겠구나. 그런 게 주식 투자죠. 단기적으로는 주식의 가격의 움직임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맞추는 거를 주식 투자라고 착각을 해요. 그거는 주식 투자가 아니고 카지노에 간 거다. 소위 묻지마 투자는 옛말. 동학 개미들은 스마트 개미를 지향하며 오늘도 열공 중입니다. 개인 투자들도 많이 바뀌었어요. 사실은 과거처럼 이렇게 묻지마 투자가 아니라 그 투자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많은 공부를 하고 있고 그런 정보에 기반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새로 들어오는 이 세력들의 경우에는 재무지표 보는 법이라든지 기업의 장부 해석하는 법 이런 수준이 과거 50대, 60대들에 비해서 굉장히 높아졌고요. 사실 요새는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방송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저쪽에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얻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스스로도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실 방송 보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쩔 때는 이제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휴가까지 내고 주식 강의에 참석한 박정훈 씨는 최근 투자 철학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우량주 위주로 눈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국내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거라나 아니면 미국 주식은 구글, 애플, 테슬라 이런 쪽으로 많이 가서 그런 걸 계속 한 주씩 모으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구입한 종목은 바로 삼성전자였습니다. 다음으로 많이 구입한 SK하이닉스, 현대차, SK 또한 국내 대표 우량주였는데요. 실제로 삼성전자의 경우 주주수가 지난 연말 64만 명에서 올해 3월 163만 명으로 약 석 달 사이 100만 명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오래 보유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자금 유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의 안목이 변하고 있다라는 증거로 해석할 수가 있죠. 올해 3월 1,400까지 떨어져 바닥을 찍었던 코스피는 최근 2,200선까지 회복해 코로나19 타격에서 벗어나 V자 반등을 이뤄냈습니다. 개인 수익률도 날개를 달았는데요. 상위 10개 종목 평균 수익률이 70%에 육박할 거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동학 개미운동이 성공적이란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일단은 지금까지의 지수 상승을 본다면 동학 개미운동은 충분히 성공적이었다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어 보이고요. 유례 없이 과거의 외국인이나 기관이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이 주도해서 지수가 반등하는 그러한 그 경험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자신감을 얻은 동학 개미들은 국내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해외 주식시장에 통 큰 배팅을 한 이른바 원정 개미가 생겨난 겁니다. 가장 인기를 끈 해외 주식은 테슬라 모터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의 지주회사 알파벳 등이었는데요. 해외 주식 역시 우량주 위주로 투자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주가 상승에 대한 전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사실 IT 버블 때도 기억을 하시겠지만 주가는 뭐 그 끝도 없이 오를 것처럼 보였지만 어느 한순간 굉장히 빠르게 그 몰락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지금의 미국 기술주들의 주가 패턴이 99년하고 많이 닮아 있습니다. 분명히 버블의 전조다라고 해석할 조짐도 존재한다는 거죠. 문제는 최근 동학개미 열풍이 점차 합리적인 투자보다는 소위 대박을 노리는 한탕주의적 성격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점인데요. 네, 코로나19 여파로 국제 유가가 대폭락해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권으로 떨어졌습니다. 반등을 기대한 투자자들이 대거 몰렸지만 급락한 겁니다. 고위험, 고수익을 노리는 개인 투자가 어느 때보다도 만연한 겁니다. 대표적인 게 원유 선물 상품입니다. 유가의 끝도 없는 급락은 산업계는 물론 유가에 투자한 원유 개미들 역시 벼랑 끝으로 몰았는데요. 증권사들의 손실 경고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반등할 거라는 심리 아래 뭉칫돈이 몰린 겁니다. 개인 투자자 손모 씨도 원유 레버리지에 투자했다가 원금의 40%를 잃었는데요. 원유 가격이 계속 이제 급등하는 상황이어가지고 이제 저도 투자를 하면은 이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좀 급하게 매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레버리지 상품 가격은 기초자산 가격 변동폭의 2배만큼 등락합니다. 쉽게 말해서 오르면 2배를 벌지만 내리면 2배를 잃는 겁니다. 기초자산 가격이 떨어져야 돈을 버는 인버스 레버리지 상품, 이른바 곱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탐욕을 억제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게 동학개미가 처음에 사기 시작한 건 삼성전자였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조금씩 변질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좀 잘한다고 지금 개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ETF 중에 하나가 인버스거든요. 그건 약간 시장을 본인들이 예측을 한 거죠. 내가 시장 지금 좀 봐서 아는데 앞으로 떨어질 거야 라고 하면서 인버스를 많이 담았습니다. 현명해진 반면에 아주 대범해졌다. 그게 너무 대범해서 큰 손실을 야기하는 그런 어떤 개미들도 적지 않아 지금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빚까지 내서 주식을 사들이는 이른바 빚투까지 급증하고 있다는 건데요. 지난 7월 신용융자 잔고는 약 14조 원,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특히 신용융자 잔고가 많이 몰린 종목은 바이오 종목들이었습니다.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에 투자자들이 빚까지 내서 몰려든 겁니다. 사실 바이오 주식이 어려운 거는 그 미래 가능성이 지금의 가치에 대부분 반영돼 있고 사실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어렵다는 거고 사실은 그 옥석을 가리기 굉장히 어렵다는 거거든요. 바이오주라든지 이런 바이오주에도 우량주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바이오주 경우에는 지금 실체가 잘 확인되지 않은 코로나 백신이 나왔다, 암 치료제가 나왔다 이러면서 주가가 뛴 종목도 많이 있거든요. 객관적으로 좀 냉철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0년 넘게 주식 투자를 해온 김모 씨도 최근 한 바이오 기업에 투자했다 손실을 봤습니다. 여기 15만 원까지 갔었던 종목이거든요. 언제 매수하셨어요? 10만 원 정도 때 매수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지금 12,000원 된 거예요? 네, 거래 중지가 됐어요. 김 씨는 그간 우량주보다는 이슈에 따른 테마주에 주로 투자해 왔다는데요. 하지만 정보력 면에서 한계를 느낄 때도 많았다고 합니다. 일단은 바이오주나 뭐 그런 뭐 의약 그쪽 관련 이제 테마주 같은 경우가 이제 굉장히 이제 메리트가 있어 보였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그런 관계자들은 이제 이미 다 알고 주식을 뭐 팔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제 개인들은 이제 아직을 정보를 모르니까 계속 보유하고 있었는데 뭐 지금은 좀 잘못된 거죠. 최근 논란이 된 한 종목도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컸던 바이오 관련주인데요. 올해 들어 주가가 폭등했지만 지난달 말 단 10분 만에 시총 3조 원이 증발하면서 개미들을 아비 교환에 빠뜨렸습니다.
정보력과 자금력으로 무장한 세력 앞에 개미 투자자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동학 개미들이 주식시장에서 최후의 승전보를 울리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초심을 잃지 않고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며 과도한 한탕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근데 주식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거는 그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고수톱도 처음 쳤을 때 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자기가 고수인 줄 알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위험 관리가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주식 투자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출구 전략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느 정도 하면 내가 빠져나오겠다, 수익을 챙기겠다, 이런 원칙은 꼭 가지고 있어야 이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키지 말라라는 겁니다. 신용이나 미수에 남의 돈 가지고 투자할 때는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기대 수익률을 좀 낮게 잡으면서 어느 정도 현금 비중을 높여가는 그런 패턴이 바람직해 보이고 실적 개선 전망이 높아 보이는 대형주와 우량주 가지고 장기 투자해달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19 속 진기록을 속속 남기며 주식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킨 동학 개미들. 진격의 개미들이 원하는 동학 개미 운동의 결말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의 주식 시장 참여자들이 좀 더 주식을 이제 투기 수단으로 바라보지 않고 좀 투자로 보는 시각의 개선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 부자들이 자식들한테 한 주씩 사게 해주듯이 이렇게 한국도 이렇게 건전한 투자 문화가 생기면 되게 든든할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일단 완전히 그 생태가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데 예전과는 다르게 뭔가 변화된 모여있지 않은 곳에서 나만의 여행을 즐기려고 하는 트렌드가 생기는 거고